우리는 매일 삶에서 지름길을 찾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낼 수 있을까? 네, 다들 그런 고민을 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 하고요. 이른바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의 완벽한 정답처럼 여겨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 흥미로운 기록은 그런 우리의 얄팍한 계산을 완전히 비웃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자료의 행간을 읽어내면서 찾아야 할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2026년 구정 직전에 작성된 어느 개인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긴 게시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묵직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네, 그 질문이 정말 예리하죠. 왜 이토록 무식하고 투박한 꾸준함이 결국 화려한 지식이나 스펙을 이길 수밖에 없는가?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심리적 역학을 해체해보는 겁니다. 단순한 새해 다짐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강조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글의 작성자가 꺼낸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일화부터 짚어보면서 오늘 심층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어떤 일화였죠? 작성자에게 지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기와 비슷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게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막 사치를 부리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억울하게 당해서 생긴 빚인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정말 극한으로 쪼개고 남은 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삶의 기쁨이라고는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 지인분이 매일 밤 겪고 있을 심리적 고통의 본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일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때 인간의 내면에서 가장 먼저 붕괴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자존감 같은 걸까요? 그것도 맞지만 핵심은 바로 통제감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삶이 외부의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는 무력감이죠. 아, 무력감이요? 네. 월급을 쪼개서 매달 몇십만 원씩 갚아나간다는 건 물리적으로는 빚의 숫자를 줄이는 행위일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매달 자신이 무력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재확인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을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하네요. 보통 그런 상황에 빠진 친구를 보면 우리는 흔히 술 한 잔 사주면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조금만 힘내라, 이렇게 위로를 건네기 마련이잖아요.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 작성자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작성자가 친구에게 충격 요법 같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살면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1년 이상 노력해 본 적 있어? 라고요.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질문입니다. 빚이라는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개인의 삶의 태도 자체를 건드린 거죠. 맞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친구가 한참을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야, 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뭘 노력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 솔직한 대답이네요. 그러자 작성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안을 쏟아냅니다. 진짜 과격해요. 그럼 잘 됐다. 주말에 할 일 없으면 당장 우리 창고에 와서 일해라. 당분간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 넌 절대 계산도 하지 마라.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일하는 시간 외에 네가 미친 듯이 돈 벌 수 있는 걸 다 해서 딱 1년 안에 다 갚아버려라.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 빚을 갚기 위해 악착같이 투잡, 쓰리잡을 뛰라는 아주 거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의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굉장히 예리한 통찰이 보입니다. 작성자는 지금 친구에게 단순히 재무적인 컨설팅을 해준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빚을 물리적으로 빨리 갚는 방법론,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억울한 사기 피해자라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내 삶을 내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체로 그를 끌어올리려는 심리적 전환점을 만들어준 겁니다. 주체로 끌어올린다? 네. 상황에 질질 끌려가며 매달 피말리는 고통을 겪는 대신에 1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그 상황 자체를 완전히 장악해보라는 거죠. 피해자에서 해결사로 정체성을 강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피해자에서 내 삶의 해결사로 정체성을 바꾼다. 이 지점이 정말 인상 깊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파고드는 이 자료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해요. 작성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미친 듯한 일련의 올인을 제안한 진짜 이유가 이어지거든요. 네, 어떤 고백을 하죠? 작성자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1년 이상 내가 가진 모든 잠재력을 쏟아 부었을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보상은 놀랍게도 원하는 결과물의 성취가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탐구의 핵심 철학입니다. 결과가 가장 큰 보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고생을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죠. 작성자는 극단적인 노력을 쏟아붓는 그 과정이 남기는 심리적 흉터, 그리고 근육에 주목합니다. 정말 목숨 바쳐 최선을 다했을 때 내면에서 차오르는 그 벅찬 성취감, 그리고 역설적이게도요? 그렇게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었음에도 세상 일이 내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는 아주 뼈저린 현실 감각. 이 두 가지를 온몸으로 겪어보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그 어떤 지식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자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100%의 노력을 쏟아붓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모든 걸 다 바쳤는데도 실패하면 그때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 먹고 하면 잘해. 이런 핑계조차 될 수 없게 되니까요. 미천이 다 드러나는 느낌이랄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방어 기제죠. 하지만 작성자는 그 실패의 가능성까지 전부 끌어안고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보라고 말하는 거네요. 평범한 노력이나 짧은 시간에 운 좋게 얻은 성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짧은 시간에 운으로 얻은 결과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 위험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내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쏟아부은 1년은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사람의 그릇 자체를 근본적으로 확장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 날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딱 1년 이상 내가 가진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끄집어내어 어떤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다면 이 작성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할 확률이 월등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미 한계를 깨본 거니까요. 맞습니다. 극한의 노력이 무엇인지 자신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한계를 깨부수어 본 경험이 이미 세포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니 내 모든 걸 다 걸어본 적은 없네 라고 느끼신다면 작성자는 당장 올해를 바로 2026년 올해를 그 1년으로 만들어 보라고 강력하게 독려합니다. 여기서 정말 청취자분들께 위안이 되는 건 작성자가 결과는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고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박는다는 점이에요.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결과가 나쁠 수도 있다는 그 서늘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쏟아부은 밀도 높은 시간이 당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재조립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격하고 단단한 철학이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실제로 매일 몸을 부딪히며 일하는 현장을 보면 왜 결과보다 이 투박한 끈기를 그토록 강조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직업이 아주 독특하죠? 네. 자료에 드러난 이분의 본업이 바로 도시광산 사업이거든요. 어반 마이닝이라고도 하죠. 폐전자제품이나 산업 폐기물에서 금이나 은, 구리 같은 귀금속, 희소금속을 추출해내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루는 규모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분이 폐기물에서 주워 모은 메모리 반도체 양이 무려 10톤이라고 합니다. 10톤이에요. 와, 10톤? 그리고 그중 3톤을 실제로 판매했대요. 이분은 자신의 작업을 랜선 끝에 있는 작은 꼬다리의 금을 모으는 일이라고 되게 담담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10톤이라는 숫자의 무게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번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컴퓨터 램이나 작은 칩 하나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진짜 가볍죠. 깃털 같잖아요. 고작 몇 그램 단위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수고 모아서 10톤을 만들었다는 건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인 택컴퓨터와 전자기기 수만 대를 일일이 손으로 분해하고 분류했다는 뜻입니다. 헉, 수만 대를 손으로. 이것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엑셀 시트 위로 이루어지는 우아한 지식 노동이 아닙니다. 순수한 물리적 노동과 땀의 극한인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랜선 끝에 금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묵직한지 확 와닿습니다. 한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트렌디한 마케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절대 아니네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부품들을 매일매일 먼지를 뒤집어 쓰며 주워 모으는 거칠고 반복적인 작업 환경에서 탄생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강력한 통찰이 등장합니다. 이 도시광산 사업, 나아가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최신 트렌드를 꿰뚫는 지식이나 화려한 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다. 네. 사업의 본질, 즉 오늘 하루도 묵묵히,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내 할 일을 해내는 태도,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이 작성자는 매일의 육체 노동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본업만으로도 이미 물리적인 한계치에 도달했을 텐데 이 작성자의 스케줄을 보면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거든요. 일정이 어느 정도이길래 그렇게 놀라시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현장에서의 엄청난 육체적 업무량, 그 10톤의 메모리를 모으는 고된 일정을 매일 소화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블로그를 무려 10년 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10년이요. 대단하네요. 게다가 유튜브 채널에는 일주일에 숏폼 영상 하나, 롱폼 영상 하나씩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꼬박꼬박 올리고 있다고 해요. 진짜 미친 스케줄이죠. 흥미롭군요. 가혹한 육체노동 직후에 이어지는 고도의 정신적 노동이라. 아니, 현업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하고 퇴근해서 다시 책상에 앉아 글을 쓰고 영상을 편집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소파에 쓰러져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게 아주 당연한 수준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걸까요? 그토록 가혹한 스케줄을 수년째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 분석해보는 것은 오늘 탐구의 매우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작성자는 이 모든 활동이 단지 남들에게 정보를 주거나 이타적인 목적만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려면 필연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즉, 컨텐츠 제작을 핑계 삼아 스스로를 끊임없이 공부하게 만드는 강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스스로 족쇄를 채운 거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내가 나 자신과 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이요? 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결국 모니터 앞에 앉아 약속한 분량을 채워내는 것.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 투박하고 지난한 꾸준함이 쌓이면서 자신이 어제보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아, 자기 효능감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나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얄팍한 욕망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멈추지 않으려는 절박한 생존 본능이자 동력인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킨다는 감각.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 사람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였군요. 그리고 저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작성자가 밝힌 자신의 최종 목표를 보고 정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업계 1위가 되겠다, 수십억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이런 타이틀을 목표로 삼잖아요. 보편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흔한 목표 설정 방식이죠. 그런데 이분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이나 가장 많이 아는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그저 이 일에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진심을 다한 사람. 네, 내가 아는 것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니. 이 투박한 노동의 현장에서 나온 말이라 그런지 그 어떤 거창한 비전이나 미사여구보다 훨씬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겸손하면서도 단단한 내공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같은 결과론적인 잣대가 아니라 진심과 최선이라는 오직 자신이 100% 통제할 수 있는 과정만을 삶의 지표로 삼겠다는 선언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위한 명확한 인사이트로 묶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대사회는 정보가 흘러넘치고 모든 것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영리함을 숭배하고 삽질을 비웃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는 사람을 승자라고 부릅니다. 효율성이 왕인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무언가에 미친 듯이 1년을 쏟아붓는
투박하고도 맹렬한 경험이 여러분을 다른 모든 사람과 구분짓는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차별점이 됩니다. 화려한 지식이나 트렌드는 인공지능이나 검색 엔진이 언제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즘 AI 발전 속도 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내 모든 잠재력을 바닥까지 밀어붙여본 물리적 시간, 그 10톤의 메모리를 맨손으로 분해하듯 하루하루를 쌓아 올린 끈기, 그리고 그 안에서 굳은 살처럼 박힌 회복 탄력성은 오직 직접 부딪혀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인 자산입니다. 지식은 복사할 수 있어도 땀 흘려 얻은 태도와 치열함은 결코 다운로드할 수 없다는 거네요. 작성자가 글의 마지막에 남긴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인사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진심을 다해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해보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여기서 이 자료를 덮기 전에 여러분이 홀로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기록의 작성자는 빚을 갚기 위해 혹은 자신의 한계를 부수기 위해 1년 동안 모든 것을 걸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1년의 올인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치열하고 고통스러웠던 1년을 마침내 끝내고 난 뒤, 그 다음 날인 366일째에는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66일째의 삶이요? 1년의 목표가 끝났으니 다시 예전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지름길을 찾는 무기력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부은 그 1년의 강렬한 경험이 당신의 심리적 DNA를 근본적으로 재조립해서 이제는 그 극한의 노력과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 자체가 당신 인생의 새로운 기본값, 즉 디폴트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극한의 경험이 내 인생의 새로운 기본값이 된다. 와, 쉽게 잊히지 않을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1년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은 결코 그 이전의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치열한 기록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뜨거운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366일째는 어떤 모습일지 조용히 그려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